한 주 동안 도내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홍승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5월 1일에 발생했던 고성 산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작년과 같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길 바랬지만 5월 1일 저녁에 발생하면서 전 국민들의 마음을 참 졸이게 했었는데 다행히 비교적 조기에 진화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1일 저녁 8시 10분쯤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네. 주택에서 발생했던 불이 이 인근에 있는 주택 세 채를 태우고 야산으로 번진 건데요. 당시 현장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데다가 이미 날이 어두워져서 헬기 진화가 어려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이 밤새 계속됐습니다. 소방청은 동원령 2호를 발령해서 제주를 제외한 전 시도에서 장비를 강원으로 보냈고요. 네. 산림청도 국가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수준으로 격상했었습니다. 네. 다행히 이같이 비교적 좀 신속한 대응과 또 바람이 좀 잦아들면서 주불이 비교적 빠르게 잡혔습니다. 다음 날인 2일 오전 5시 30분쯤 일출과 동시에 39대 헬기가 투입됐고 화재 발생 12시간 만인 오전 8시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이 짚어볼 점들이 많은데요. 우선 보도 내용부터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산불이 발생한 건 지난 1일 밤 8시 10분쯤. 주택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대형 산불로 확산됐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소방당국은 2일 0시가 지나자마자 최고 수위인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전국의 소방력을 산불 현장으로 집중했습니다. 소방차와 진화차 등 산불 진화 차량 450여 대와 소방대원 1,200여 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습니다. 산불이 확산되자 현장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주민 400여 명과 인근 군부대 장병 1,800여 명 등 약 2,200여 명이 산불을 피해 긴급 대피했습니다. 긴박한 상황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일출과 함께 산림청 헬기 18대와 군부대 헬기 15대 등 39대 헬기가 현장에 긴급 투입됐습니다. 5조로 나눠진 헬기 투입과 동시에 불길은 빠르게 잡혔습니다. 오전 7시 진화율은 85%를 넘겼고 1시간 후 산불 진화 당국은 주불 진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초 강한 바람 때문에 완전 진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우려됐지만 전국에서 모인 소방력과 산불 진화 당국의 신속한 대응 덕에 이번 산불은 1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2일 오전까지 산불 진화 당국은 혹시 모를 재발화를 막기 위해 뒷불 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고성 산불이 처음 시작된 고성군 토성면의 한 농촌 주택. 불에 타고 그을려 주택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울창하던 주택 뒤편 야산도 순식간에 번진 산불에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일대 임야 85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추산했습니다. 축구장 120개를 합친 산림이 한순간에 형체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 일대 주택과 군경 초소, 우사와 비닐하우스 등 건물 6동이 전소됐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곳은 지난해 속초 고성 산불이 발생했던 곳에서 불과 7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1996년과 2000년 고성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으로 또다시 산불의 악몽을 겪게 된 겁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형사과 인력 20여 명을 투입해 산불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네, 영상을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다시 봐도 당시 아찔했던 순간들이 참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불길도 상당히 거세게 일었고 전 국민들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참 가슴 졸이면서 진화 현장을 지켜봤었는데 당시에 주민과 군 장병들을 포함해서 약 2,000명 정도가 대피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불이 처음 발생했던 그 도원리를 비롯해서 인근의 학야리, 윤봉리 주민들과 또 그곳이 이제 군대가 있던 곳이에요. 22사단 장병 1,800여 명, 모두 합쳐서 2,200여 명 정도가 인근의 한 6개 대피소로 대피를 했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좀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져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저희 LG엘로비전도 특보 산불 특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산불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당시와 비교할 때로 보면은 피해 면적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지난해 이제 4월에 발생했던 강원 산불의 피해 면적은 2,832헥타르였습니다. 이 축구장 규모로 따지면 3,966개에 해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림이 소실된 건데요. 네. 이번 산불 피해 면적은 85헥타르로 지난해의 한 35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해 4월에 발생했던 이 강원 산불은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대형 콘도, 연수원, 또 민가가 많은 곳으로 확산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캠핑장을 비롯해서 870동이 넘는 건축물이 불에 탔고요. 네. 75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좀 비교적 피해 규모나 면적은 좀 크게 줄었는데요. 이번 고성 산불로는 주택 한 채를 비롯해서 시설물 6동이 불에 탄 상황입니다. 네, 사실 불이 발생했을 당시에 가장 우려했던 것이 지난해와 상당히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에 또 대형 산불이 또 연달아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우려가 됐었는데 당시에는 건조주의보가 뭐 전국 곳곳에 내려져 있었고 또 강한 바람이 동반되다 보니까 작년처럼 피해도 막심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피해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몇 가지를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피해 지역이 한 곳에 고성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고성뿐만 아니라 뭐 인제, 강릉, 동해, 속초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화 역량이 분산되어야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산불은 고성에서 더 이상 번지진 않았기 때문에 헬기 39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화에 나서는 게 가능할 만큼 이 재난 역량을 이제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또 지형적인 특징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작년 산불, 또 작년에 특히 이제 고성에 났던 산불과 네. 올해 산불이 같은 고성군 토성면에 약 7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최초 발생했던 지역의 특징이 이번 산불은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었고 네. 반대로는 하천이 있어서 사실상 이 고립되어 있는 형태의 지형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이 하천과 저수지가 불이 더 번지지 않는 좀 방어막 역할을 좀 해줬던 건데요. 네, 네. 또 저수지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산불 진화 헬기가 물을 다시 담수를 해서 진화 작업에 나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0분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네. 39대가 뭐 일사불란하게 물을 퍼다가 이제 뿌리니까 좀 네. 사실상 이제 진화가 시작되고 헬기 진화가 시작되고는 3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불을 끄게 된 건데요. 네. 반면에 이제 작년 산불은 산이 이어져 있는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불길을 잡기가 쉽지가 않았고 계속 정말 불이 타다 보니까 산이 다 타기 전에는 불을 잡기 어려웠던 그런 지형적 특징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밤에 산불이 나다 보면은 또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날이 밝기만은 기다려야 하잖아요. 지형적인 특징이 한몫했다고 또 보이는데 주택 화재를 또 이렇게 대형 산불로 비화시킨 것은 이번에도 역시 양간지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데 당시의 바람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이 말씀하신 양간지풍, 이제 봄철에 이제 태백산 산맥 동편에서 이제 강릉 방향으로 부는 이 매우 강한 바람을 뜻하는데요. 네. 두 산불 모두 양간지풍을 타고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람의 속도는 좀 달랐습니다. 네. 이번 산불은 초기에는 한 초속 6m 안팎의 바람이 불다가 네. 이제 위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한 16m, 초속 16m 바람이 불었고요. 지난해 강원 산불은 당시 이제 고성과 속초 지역에서 관측된 이 최대 순간 풍속을 비교를 해보면 속초 설악동이 초속 25.8m였고 미시령은 초속 35.6m였습니다. 네. 말 그대로 좀 태풍급의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던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를 넘어서면 성인이 사실상 제대로 서는 것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산불의 피해 차이를 가른 것은 이 바람이 좀 한몫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초속 30m/s를 넘는 풍속도 보이고 있고 참 뭐 산불을 몰고 오는 태풍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양간지풍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이번 산불 진화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에는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고성 산불에는 전국에 있는 소방대원 약 1,80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신속하게 소방관들이 투입될 수 있었던 데는 올해 4월에 이루어졌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있는데요. 원래 소방관의 98%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이 지방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시도지사들이 이제 통솔하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는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이제 불이 났을 때 시도지사가 타시도에 이제 요청을 하는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아예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네. 고성 산불 이번 현장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이 직접 이 상황을 지휘했던 것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앙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설립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지난해 있었던 대형 산불의 경험이 신속한 대응을 하는데 또 한몫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고성 산불에 소방 동원력 2호가 발령이 됐는데요. 이 소방 동원력도 작년에 있었던 이 강원 산불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네. 지난해 고성 산불 당시에 동원력을 미리 정해놓지 못했다 보니까 소방서별로 이 소방력을 편성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사전에 짜인 대로 시도해서 움직이면서 비교적 빠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네. 실제로 소방당국이 지난해 산불보다 출동이 최대 1시간 반 정도 단축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지난해 산불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빠르고 선제적으로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가 없을 수 있었다는 점도 지난해 산불의 경험이 좀 좋게 작용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소방 동원령이라는 명확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진화는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최초로 났던 원인이 화목 보일러로 지목이 됐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지난 7일에 소방과 경찰 또 국과수가 함께 네. 화재 현장에서 2차 합동 감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목 보일러에 의한 불티가 유력한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주택 주인이 경찰에서 온수를 틀기 위해서 화목 보일러를 가동했는데 네. 1시간쯤 뒤에 이 보일러실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보도 내용을 보시고 추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일 저녁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120개 정도의 살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불이 난 지 불과 12시간 만의 피해입니다. 경찰은 최초로 불이 난 주택의 화목 보일러를 발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건물주로부터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보일러를 가동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1차 감식에서 확보한 화목 보일러 부품과 전기선 등 증거물을 떼어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어 7일에도 경찰과 국과수는 산불 발생 현장에서 2차 합동 감식 작업을 벌였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날 현장에서 건물주와 설치업자가 입회한 가운데 화목 보일러를 다시 복원해 설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에 따라 과실 여부가 판명나면 현재 참고인 신분이 집주인의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산불은 지난 2015년 삼척 산불과 2016년 강릉 산불 등 도내에서만 모두 6건에 달합니다. 삼척 산불의 경우 화목 보일러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원이 집주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민사상 책임에 대해 1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보도 내용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산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합동 감식은 현재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주택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 화목 보일러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경찰과 국과수는 이 주택 화목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이 보일러에 문제가 있는지 연통은 제대로 설치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좀 살폈습니다. 네. 또 화목 보일러에 굴뚝으로 사용되는 이 플라스틱 관을 삽입하면서 네. 불길이 어느
어느 방향으로 좀 향했는지 좀 현장을 좀 재현하기도 했었고요. 또 지난 2일에 이제 주불 진화 2시간쯤 지난 후에 이제 1차 합동 감식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경찰이 화목 보일러 부품과 또 전기선 등을 확보를 해서 국과수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경찰은 앞선 2차례의 합동 감식과 또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 화목 보일러에 대한 화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화목 보일러로 인해서 산불이 여러 번 발생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목 보일러에 의한 산불은 계속 꾸준히 좀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네. 지난 2015년에 삼척에서 산림 52헥타르를 태웠던 산불이 났었는데 네.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이번 고성 산불과 좀 상황이 거의 흡사한데요. 네. 화목 보일러 불씨가 날리면서 주택에 불이 붙었고 인근 산으로 옮겨 붙어서 불이 시작된 경우였습니다. 또 이 밖에도 2014년 3월에 횡성 산불, 또 4월에 정선, 2016년 강릉, 2018년 11월 원주 등 화목 보일러로 인한 산불이 거의 매년 가까이 이제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화목 보일러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같은 이유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네, 사실 이 화목 보일러가 농촌에서 흔히 쓰이는 이 나무를 땔감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사용량이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네. 이 한동안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계속되자 2017년쯤에는 일부 시군에서 이 화목 보일러 연통을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이 꾸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가 못했다는 점인데요. 계속 불이 났을 때는 이제 잠시 지원도 하고 화목 보일러의 위험함을 홍보하다가 이렇게 좀 대책을 내놓는데 다시 또 잊혀지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이런 고민이 좀 계속해서 따라왔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화목 보일러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고 대신에 산 인근에서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만이라도 좀 정확한 과구수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 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고민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함께 주목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봄마다 산불이 반복되는 만큼 이러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방제 당국의 조치가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입잖아요. 그런데 산불 진화에 대한 예산은 좀 오르고 있는데 네.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이 예산은 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좀 일관된 지적입니다. 네. 대부분의 산불 관련 국비가 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안에서 홍보도 하고 또 장비 구입, 예방까지 하려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방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예산도 적극 편성하고 산불 방지 사전 조치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산불에도 역시 예산이 문제여서 참 아쉬운 부분인데 이번에는 야간 진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불도 저녁에 산불이 나면서 진화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는데 야간 진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헬기가 뜨기가 어렵습니다. 이 산불 진화 헬기 하단에 달린 이 진화용 물통이 전신주 등에 걸려서 이제 안전의 위험성도 있고요. 네. 야간 운항에 필요한 이 서치라이트 등 장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낮에 사용하는 헬기로는 뜰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헬기 없이 밤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치고 이제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야간 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비용과 함께 안전, 기술력 등 문제가 있고 관련 규정도 까다롭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도 수리온이라는 헬기 한 대가 있지만 시범 운영 상태고 좀 현장에서 사용 가능할 만큼 도입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산불 상황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올해 산불은 좀 다 지나갔다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달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5월은 입산자도 많고 산나물 채취 기간이랑 맞물리는 만큼 입산자 실화가 유독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5년간 강원도가 분석한 5월 입산자 실화는 네. 약 56건으로 같은 기간에 발생한 산불의 70%를 차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좀 안심할 수는 없는 만큼 네. 산에 있는 인화물질을 가져가거나 불을 피우거나 또 인접지에서 농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산불 조심 기간인 만큼 산불 방지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홍승윤 기자와 함께 고성 산불 뒷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